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293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293일 차고요. 오늘 269페이지예요. 네, 의식기도의 썰 269페이지. 위에 셋넷 다섯 번째 줄이죠. 하이젠베르크. 네. 그러니까 쿠키를 그냥 내가 안 먹어야 되겠어. 그러면 그게 안 먹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안 먹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주의만 기울이면 된다. 내가 오늘 몇 개를 먹었지? 오늘은 몇 개? 몇 개? 그러니까 많이 먹었다는 걸 아니까 갑자기 이제 의식에서 줄여 먹어야 되겠다라고 했지만 또 다시 줄였다가 많아졌다가 막 그래. 근데 계속 주의를 기울이는 거죠. 내가 무엇을 어떻게 먹고 있는지, 그쵸? 이런 것들 주의를 이제 기울이는 거야. 그래서 하이젠베르크 원리가 의도에 의해서 없이도 적용되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니까 음, 이 뭔가 내가 주의를 기울임으로 해서 이게 의도의 원리가 의도에 의해서 노력 없이도 저절로 주의가 각성이 되면서 이게 조절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당신의 알아차림 자체가 알아차림 늘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각성해라. 알아차려라. 각성해라. 내가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그걸 놓칠 때가 있어요. 어제도 화가 엄청 나더라고요. 화가 좀 났는데, 화가 좀 났어요. 근데, 화가 좀 되게 많이 좀 났었는데, 예전보다는 막 그렇긴 한데, 막 진짜, 그, 놓쳤죠. 화가 나고 있고, 화가 너무 나고 있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 화에 이제 빠져버렸어요. 그러다 이제 각성하고 또 좀 빠져나왔는데, 이 어떤 알아차림, 각성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아직 근원에 이제 죽을까 봐가 아직 해결이 안 됐나 봐요. 그러니까 아주 그 근원에 죽을까 봐. 그죠? 내 거, 내 주변의 거, 뭘 건드리는 거에 대한 화가 엄청 강하게 올라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그래서 알아차리고, 각성하고, 알아차리고, 스탑하고, 스탑해야 되는데, 알아차리면서 스탑이 안 됐어요. 알아차리면서 스탑이 안 되더라고요. 안 됐는데, 자꾸 아직은 이제 더 벗어나야 되겠죠. 마음에서 더 벗어나야 되는데, 알아차림 자체가 쿠키의 매력을 감소시킨다는 거예요. 알아차림으로 해서 쿠키의 매력이 있었던 거에 감소시키기 시작을 한다. 각성해라. 내가 얼만큼을 먹고 있는지를 그냥 그만 줄여야 되겠어가 아니라 얼만큼 하고 있지, 무엇을 하고 있지가 각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월말에 이르러 당신은 쿠키 14개로 내려갈 것이다. 하루에 50개씩 먹던 게 점점 쿠키를 제가 요번에 좀 안타깝게 회사에서 이렇게 그 갑각류죠. 갑각류인데 하이버넷이라고 있어요. 제가 이제 예전에 정말 맥심 커피 있잖아요. 그게 달달하니 고소하니 그 빈속에 아침 시간에 살짝 추울 때 딱 한 잔 먹으면 그게 그렇게 좋았었어요. 예전에. 20년 전 얘기예요. 맥심이. 근데 계속 이제 이거를 실험을 보여주고 다닌 거예요. 막 흔들면서 이렇게 남아있을 것들을 빼서 이렇게 보내게 된다라는 거를 계속 무슨 실험을 좀 하이버넷이라 그러죠. 하이버넷 커피 맥심을 집어넣고 이 갑각류 하이버넷을 집어넣으면 뭉치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남아있다가 이렇게 빠진 그걸 계속 했어요. 그랬더니 그거 진짜 엄청 많이 보여주고 다녔거든요. 그랬더니 이 맥심 커피에 대한 그 달달하고 고소한 그 느낌의 그 매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2달 전인가요? 3달 전인가요? 그 에이스에 한번 이렇게 찍어 먹는 거 몇 번 해봤어요. 오래간만에 20년 넘게 20년 넘어요. 그거 말고는 그때는 또 뭔가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제 에이스를 찍어서 먹는 또 왜 에이스는 또 거기에 찍어 먹는 그 맛이 또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는 커피를 한 잔 온전히 이렇게 마시는 걸 안 해요. 매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뭔가를 막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거 안 먹어야지 이건 아닌데 그렇듯이 뭔가 내가 몇 개 먹지 이게 그러니까 쿠키를 많이 먹어서는 건강이 안 좋다는 것도 아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에 대해서도 되게 각성을 오래 안 했던 것 같아요. 두려움 때문일까요?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 사업을 정말 해야 되겠다. 사업 에너지로 막 돌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사업 에너지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누가 무슨 얘기를 하는데 아, 맞아. 아이디어가 거기서 이렇게 탁 잡는 거, 비교하면서 우리 것에 대한 아이디어를 잡아지는 거, 그런 것들이 이렇게 떠오르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알아차리기만 해도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고, 어떤 말을 하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내 감정이 어떤지, 느낌이 어떤지, 신념이 무엇인지. 그쵸? 자꾸 이제 이렇게 알아차리기만 하면 또 점점 스탑되는 시간이 더 빨라지겠죠? 그래서 알아차림으로 해서 쿠키의 매력이 감소가 된다. 월말에 이르러 당신은 14개로 줄어들고 두어 달 뒤쯤에는 쿠키 6개로 내려갈 것이다. 점점 줄어들 것이다. 그쵸? 그러다 갑자기 당신은 말할 것이다. 뭐야? 난 쿠키가 필요하지 않아. 이러한 일에는 노력이 전혀 들지 않는다.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아차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투하거나 스스로 상처 입히거나 죄책감으로 자신을 조정할 필요가 없다. 분투하거나 스스로 상처 입히거나 죄책감으로 재채기 하면서 볼펜이 떨어지네요. 음소거 한다는 게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음소거하고 재채기. 네. 그래서 분투하거나 스스로 상처 입히거나 죄책감으로 자신을 조종할 필요가 없다. 당신이 그걸 알아차리기만 한다면, 각성하고 알아차리기만 한다면 노력 없이 하이젠베르크 원리가 적용되고 그러면 에고의 위력에 의존하는 대신에 에고의 의, 마음에 의존하는 거 대신에 각성한다는 거는 내가 나를 보는 거, 의식에서 마음을 순간 보는 거, 내 마음에서 하고 있는 생각하는 자리, 감정, 느낌, 이렇잖아요. 각성하는 순간 의식이 내 마음을 탁 보는 것 같아요. 각성하는 게. 그래서 각성을 12시간 하면 성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성인이다. 그래서, 어, 에고의 위력, 마음의 위력, 노력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하는 마음의 그 위력에 의존하는 대신에 자신의 의도로, 자신의, 자신의 의도는 그 의식 자체에서의 그 장 안의 힘을 능히 가져온다. 각성하는 것 자체가 본체로 가 있는 거예요. 각성하면서 알아차리면서 스탑을 해야 이렇게 의식에서 나를 보고 있는데 그 대신에 스탑을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 거야. 스탑하는 거예요. 차가 그냥 사이드를 딱 풀고 나면 슬금슬금슬금 가요. 가고 있네, 가고 있네. 안 되죠. 브레이크를 밟든 다시 사이드를 당겨내든 스탑을 뭔가 해야 정지가 되잖아요. 그냥, 가고 있네, 가고 있네, 가고 있네, 쿵 하면은 안 되잖아요. 잖아요. 가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스탑을 안 하면 그냥 지나가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자신의 의도, 내 의도의 장의 힘, 각성함으로 해서 알아차리고 이 의식에서 보고 있는데 스탑이 되어야 되고 스탑되면서 선택을 하라 그랬죠. 그냥 놔두면 자유의지, 마음에 그냥 뭐 알아차리기만 했다가 그냥 가서 쿵 부딪히는 거나 마찬가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차리는 것 자체가 에고의 위력에 의존하지 않고 스탑을 해야지 의존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놔두면 이 에고의 위력에 의존하게 된다. 그냥 자동방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어서 자유의지로 선택하지 않아도 우리는 자유의지에 선택이 되어 있어요. 자유의지에 푹 빠져 있어서 마음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각성해야 빠져나와서 의식에서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의도, 그 자체에서 힘을 능히 그냥
노력하지 않아도 가져온다. 힘을 빼야 된다.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우리 믿음대로 모든 것들이 다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더라. 저절로 된다. 그래서 요번에 선생님이 수요일날 강의하실 때, 그냥 참나, 참나는 그냥 다 해준다고! 하면서 있잖아요. 막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냥 믿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냥 믿으면 참나는 믿고 있으면 내가 된다고 믿고 있으면 다 된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안 믿느냐. 선생님이 13년, 14년째 계속 얘기하시면서 너무 죄송한 거예요. 안 믿고 얼마나 끈적끈적하고 얼마나 있잖아요. 무겁게 들러붙어 앉혀 가지고 막 꼼짝도 안 하니까 있잖아요. 막 그 느낌이 아이고 그냥 선생님 화닥칠 나실 것 같은 거예요. 선생님이 화닥칠 나 가지고 완전히 그냥 너무 얘기를 해 줘도 막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드는 거야. '어머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정신 차려야 되겠다.' 저렇게 참 진짜 우리 강의 듣는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 그냥 막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목 놓아 그냥 가슴 밑에서부터 그냥 막 쫙 해가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는데 말을 들어야지. 행동을 해야지.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의 힘을 믿고 그냥 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미용실에 가고 머리도 하고 네일샵에서도 길어지는 거 또 부러질까 봐 가서 잠깐 다듬고 오고 막 이랬거든요. 가 가지고 막 그랬죠 그냥. 해야 된다고. 제가 중간에 다른 데 미용실 갔더니 이 원장님이 제가 10 년이 뭐예요? 10년 꽤 넘었죠? 2008 년, 14 년, 15 년, 16 년 한 15 년이 넘었어요. 알고 다니던 미용실 원장님 중간에 갔다가 솔직하게 다 얘기했어요. "뭐 지원해 달라고 그러는데 거기 가야지." 막 이랬거든요. 이제 참 제가 이렇게 지나면서 제가 어제도 이렇게 다니면서 얼마나 두려워 가지고 말을 못 하고 다녔는지. 그 죽을까 봐 죽지도 않는데 뭐 그렇게 하고 싶은 말도 하지도 않고 그러고 돌아다녔는지. 그렇다고 뭐 착해 가지고 뭐 다 수용을 하면서 이해하는 것도 아니면서 수용이 돼서 다 그냥 수용이 돼서 의식이 높은 상태도 아니면서 수용되는 것도 아니면서 말을 못 하고 다녔던 제가 있는 거예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니까 되게 좋대요. 지원해 달라는데 지원해야죠. 저도 사업해야죠." 뭐 얘기를 했거든요. 지원이 뭐래요. 도와달라 하잖아요. 도와줘야죠. 저도 사업해야죠 막. 그래서 못 왔어요. 그랬는데 근데 우리 원장님 삐졌다 그래서 제가 오려고 자 인제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막 아이고 한 머리도 있잖아요. 한 3-4만 원 더 받아야 되는데 깎아 주고요. "어제 교육 들어라." 하면서 그랬더니 교육 들으러 들어왔더라고요. 그리고 끝나고 "제대로 들었어요?" 했더니 끝에 앞에 바빠 가지고 못 듣거든. 반복해서 들어야 된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러고 내일 또 들으라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하고 싶은 말 그냥 해요. 그랬더니 알겠다 하는 거예요. 원장님도 들어오라면서 네일샵에도 있잖아. 내가 얼마나 많이 계속 찾아다니는데 말이야 하면서 미안해 하더라고요. 자기가 제가 막 얘기하는데 제 뜻대로 안 해 주는 거에 대한 미안해할 거 없이 와서 들으라고 하면서 그냥 솔직하게 얘기 다 했더니 마음 편하더라고요. 왜 말을 못 했을까? 두려워서. 그렇게 공부를 하는데도 두려움을 깔고 있었구나. 내가 죽을까 봐 그랬었구나.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미국도 안 가겠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 방도 정리도 안 하고 그랬더니 미국도 안 가겠다 그랬으면 그냥 뭐 안 가겠다고 정했으니까 그 방은 미국 가는 사람들만 모여 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해 놨었지? 뭐 그냥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예요 그냥. 하고 싶은 말 하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고 싶은 말은 하고 그렇지만 또 인제 상처를 주면 또 안 되니까 부드럽게 얘기를 해야 되고 참 이게 제가 감정대로 마음에서 내키는 대로 그냥 막 했던 아주 강했던 것들이 아 이게 상처 주지 않을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또 제일 가깝다고 또 인제 성질은 아들한테 내고 막 이제 아들한테 성질은 내고
그래서 미안하다. 엄마가 약간 좀 흥분해서 미안하다. 사과했어요. 바로.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래, 그럴 수도 있지만 너는 상처받았을 것이다. 놀래가지고. 갑자기 오래간만에 제가 흥분을 하니까 놀래가지고 이제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사과는 했어요. 그래서 또 사과를 또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 두 번, 세 번 사과하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러고 나서는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애가 놀래더라고요. 제가 화내면 너무 놀래서 또 그게 또 다른 데로 튀겠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또 다시 한번 깊이 사과를 하고 제 감정이 애고가 튀어나온 거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 마음에서 자꾸 마음을 빼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반드시 목표는 정해 놨어요. '마음에서 벗어나는 것을 정말 이 생에서 정말 다 잡고 해야 되겠다.' 아직 남은 생을 내가 언제까지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20 년, 30년 안에 그쵸? 그 안에 돼야 되겠죠? 예. 뭐 10년 안에 뭐 20년 안에 될 수 있으면 빠른 시간 안에 되게 마음을 내려놓는 거를 자꾸 해야 되겠다. 요번 생에는 죽기 전에 반드시 마음에서 벗어나는 거는 꼭 해야 되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어서 딱 쓰더라고요. '마음 안에 있는 것이 고통이구나. 끊임없는 고통이구나.' 그래서 자꾸 모르고 또 업을 짓고 모르고 업을 짓고 지금도 또 모르고 업을 지어요. '안 말려야지.' 하면서 말리고 자꾸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의식 자체로 마음에서 벗어나는 것을 그냥 또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익숙한 것을 바꾸고 익숙한 것에 아주 좋아하는 게 에고 마음이잖아요. 익숙한 것을 바꾸고 놓아 버리기는 쉽지만 당신은 회피한다. 익숙한 것을 바꾸고 놓아 버리기는 쉬운 것 같지만 쉽다는 거예요. 우리는 익숙한 것 놓아 버리기는 쉽지만 익숙한 것을 바꾸는 것도 쉽고 놓아 버리는 것도 쉽다라는 거예요. 근데 회피하고 안 한다. 회피 안 할. 회피하고 안 한다. 에고가 회피한다. 그래서 에고는 그것이 노력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에고는 익숙한 것을 바꾸고 놓아 버리는 걸 노력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노력처럼 보이는데 노력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고 또 놓아 버리고 자꾸 해야 하잖아요. 근데 그게 노력해서 그냥 익숙한 것을 그냥 갖고 있고 싶어 하는 거지. 익숙한 대로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변화를 싫어하는 거예요, 마음은. 그래서 그걸 회피한다. 자신을 힘들게 밀어붙여 스스로 해내겠다고 열심히 달려든다면 그건 단지 노력처럼 보일 뿐이다. 해내겠다고 달려드는 것은 노력이다. 그건 더 안 되는 거죠. 자신에 관해 좋지 않은 어떤 것이든 사람들에게 짜증내기, 욕하기 등등 당신이 하루에 몇 번 그러는지 사람들에게 짜증내기, 욕하기, 내 마음속에서 비난하기, 내 마음속에서 비난하고 있는지를 하루에 몇 번 그러는지 적어두면 초월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들을 적어보는 거죠. 여기서 쿠키를 내가 몇 개를 먹었지? 50 개? 오늘은 몇 개 먹었을까? 아 40 개. 아 오늘은 몇 개 먹었지? 60 개? 그걸 적어보는 거. 그쵸. 내 생각의 일기. 내 생각을 혼자서 막 욕하고 싶은 사람들 막 쓰는 거예요. 어이구 그냥 나 혼자만의 비밀 일기를 쓰는 거 막 써 보는 거야. 막 욕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나중에 득 보면 '내가 이렇단 말이야?' 그쵸? 먹는 것도 다 적어 놓는 거야. 내 입에 들어가는 거 다 그냥 적는 거예요. 무엇이 들어가는지. 생각하는 것도 적어 보고 먹는 것도 적어 보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하루 종일 그런 것들을 한번 적어 보면서 적어 두면 초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그저 주의를 기울이고 추적하기 시작한다. 알아채는 일은 어떤 사람이든 할 수 있다. 알아차리는 건 더 쉬워서 '내가 성공하기로 했어.' 그러면 성공하기 위한 행동을 뭘 하지? 행동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지 내가? 성공은 하고 싶어. 돈은 많이 벌고 싶어. 어떤 행위를 하고 싶지? 뭔가 사람들과 마케팅을 전하기 위해서 교류를 하고 있나? 뭐 하고 있지? 돈을 벌고 싶은데 가만히 있어.
그럼 안 되잖아요. 그 마음이 있는 거야. 돈은 많이 벌고 싶어. 그냥 되겠지.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하셨죠. 복권 당첨. 하나님 아버지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1등 당첨되게 해주세요. 기도를 계속 했어요. 네, 하나님의 신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야 이놈아. 야 이놈만 안 하셨겠죠? 야 이놈아. 복권을 사라 복권을. 복권도 안 사고 무슨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복권을 사야 당첨이 될지 안 될지가 뭐가 되잖아요. 그 얘기 어떻게 어찌나 웃겨 죽겠는지. 옛날에 하나님이 신호를 보내주죠. 예? 빨리 집 밖으로 나가라. 폭우가 완전히 쏟아질 테니 빨리 여길 떠나라. 그러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도와줘. 살려주실 겁니다. 하고 옥상으로 올라가라 올라가라 하니까 물이 채였잖아요. 그쵸? 안 올라가고 신호를 주는데도 안 올라가더라라는 거죠. 안 올라가고 나중에 차니까 이제 허겁지겁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헬리콥터 이렇게 막 보내주고 막 했는데도 뭐요? 하나님 아버지 저를 살려주실 거라고 꼼짝 안 하고 아무 행동 안 하고 그냥 있는 거예요. 헬리콥터가 왔다가 지나갔죠. 그래서 아무 행동을 하지 않아서 그냥 물에 빠져서 죽었답니다. 그래서 해야 될 것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것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복권을 사야 됩니다. 복권 사는 것이 행동해야 되는 것이고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주의를 기울이고 추적하면 그렇죠. 즉 애쓸 필요가 없다. 우리는 애쓸 필요가 없고 내가 각성하기만 해도 거기에 매력이 없어진다. 내가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고 있는 것이 매력이 없어진다. 참 어떻게 보면 참 감사한 거예요. 아, 참 어떻게 보면 참 감사하구나. 내가 너무 일을 안 했구나. 너무 일을 안 해서 엄청난 그냥 송곳으로 콕 찌르는 게 아니라 정신 차리고 뒤통수를 그냥 큰 완전히 있잖아요. 방망이로 뒤통수를 한 대 팡 쳐주는 것 같은 그 느낌. 그런 느낌을 제가 보고 참 여태까지 제가 사람 귀한지도 모르고 돈이 귀한지도 모르고 그냥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야,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참 귀하구나. 귀하구나. 그런 생각을 요새 되게 많이 하는 거야. 너무 참 다 귀하구나. 귀한 영혼들을 주셨는데 그 귀한 것을 모르고 그냥 대충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참 귀하고 돈도 귀한 것인데 그냥 대충 가치를 모르고 막 썼던 거. 막 그런 것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살면서 끊임없이 이 삶을 배우는 것 같아요. 네, 삶을 배우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의를 기울이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만 보면 되는데 그냥 각성 안 하고 그냥 대충대충 사람도 대충대충 돈도 대충대충 많이 들어오면 많이 써버리고 없으면 없는 대로 달달달달 하고 막 대충대충 막 이랬던 것 같아요. 주의를 기울이고 보면 거기에 요새는 사람을 쳐다봐도요. 유심히 봐요. 유심히 보거든요. 귀여운 거예요. 귀엽고 그냥 이렇게 유심히 보여지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 그냥 오히려 뭐 어떤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한 또 이제 감사함이 또 있네요. 그래서 감사함이 있고 정신 차리라고 하는 또 그런 생각이 들고 '아 내가 이런 사람을 좋아했구나. 이런 느낌이 끌렸구나. 전업에 내가 그랬나 보다.' 막 그런 느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애쓸 필요 없이 그냥 주의를 각성하는 거. 내가 주의를 각성해야 되는데 주의 각성하지 않으면 신념대로 그냥 계속 끌려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지 주의만 기울여라. 애쓰지 말고 내가 무엇을 하지 주의만 기울여라. 너무 쉬운데 우리는 에고는 마음은 뭔가 노력해가지고 힘들고 뭔가 막 해서 막 그냥 그 힘든 거 시련을 겪어야지 뭐가 되는 것 같은 착각을 하고 있고 세상은 그런 거예요. 마음에서 벗어나는 거를 알려주시는 분이 극소수로 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 안에서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서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노력해야 되고 뭔가를 막 하는 거예요. 그냥 즐겁게 그냥 주의만 기울이고 편안하게 그냥 보면 저절로 내가 해야 될 것은 하게 되고 흘러가는 대로 흘러간다는 거죠.
뭔가를 내 생각으로 하는 거는 내 리듬대로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만 기울이면 된다. 써보는 거, 각성하는 거 참 중요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매력과 또 혐오가 있어요. 매력. 에고가 마음에서 좋아하는 매력은 이 매력이 있는데 그건 자부심. 자부심의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에고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내려놓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부심의 매력은 당신이 다른 이들보다 더 낫고 최고이며 무적이라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보다 비교하는 것 자체가 들어갔죠. 다른 사람들보다 어떻다. 누구보다 어떻다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게 끊임없이 그냥 이거 에고가 마음의 완전 최고치의 175, 199, 교만, 190, 교만이 있고 175가 이 자부심이잖아요. 자부심, 자존심. 자부심을 갖고 있다 자존심 상하고 20의 수치심으로 떨어지고. 그래서 매력적인 거는 에고가 좋아하는 건 자부심. 에고의 상태는 자부심이지만 이것은 높은 에너지로 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혐오스러워하는, 에고가 혐오스러워하는 걸 해야 돼요. 겸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겸손은 지위의 상실로 여겨지고, 그래서 당신은 도저히 굽힐 수 없으며, 굽힌다면 당신은 입지를 잃는다. 굽힐 수 없다 생각하고 굽히면 내 입지를 잃는다는 게 자부심이에요. 우리는 자신의 모든 위치성에 자부심을 가지며 겸손을 혐오하는데 내 위치성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겸손함, 겸손을 혐오하고 겸손을 굴욕과 혼동한다. 겸손하면 내가 저 사람한테 지는 줄 알고 굴욕스럽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에고가. 굴욕을 잡고 자부심을 잡는 거죠. 근데 겸손은 참나로 가까워지는 거죠. 겸손함. 저는 모릅니다. 저는 모릅니다. 내가 아는 것은 다 에고의 관점에서 안다고 생각하는 건데 나는 모릅니다. 라고 겸손하게 해야 된다. 진정한 겸손한 사람은 굴욕을 당할 수가 없다. 진정한 겸손. 겸손한 척하면 상처를 받죠? 그래서 내가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진정한 겸손. 놓아버림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놓아버림이 되고 내 위치성에서 비교하거나 그게 아니라 진짜 호킨스 박사님이 말씀하시고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라는 거. 진짜 친절하고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를 낮은 상태에서 하는 거와 깊은 진정한 이 사람들의 모든 총체적인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무엇인지는 그 사람의 내 의식의 그 깊이에 따라서 다르더라고요. 우리는 돈보다 중요한 건 경험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경험은 의식의 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돈보다 중요한 거는 경험이다. 어떤 경험을 할 것인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의식의 낮은 경험을 할 것이냐, 200 이상의 높은 경험을 자꾸 할 것이냐. 경험이 더 중요한데 돈을 따라가면 엄청난 걸 놓치는 거죠. 그래서 놓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겸손을, 더 겸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그렇게 해야 되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6시에도 또 만나 뵙고요. 네. 음성을 해제시켜 주시고 인사하고 네. 마치겠습니다.